어머니 물건은 여기다 모아둘게요. 짐은 간단하게 챙겨주세요. 남편 49제가 끝난 날 70세 정미자은 5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하루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자에게 돌아온 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죠. 차가운 11월 바람 속에서 정미자는 홀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쥐어져 있었다. 100억짜리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버려진 시어머니가 사실은 건물주였다는 것을요. 정미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70세 정미자는 남편 49제가 끝난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상 위에는 향이 가느다랗게 연기를 내뿜으며 꺼져가고 있었어요. 방 안은 사람들의 체온이 빠져나간 후에 그 특유의 싸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조금 봉투들이 테이블 구석에 쌓여 있고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정미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10년 전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강했어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장 가고 함께 손주 밥 먹이던 시절이었죠.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 없는 빈자리를 응시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정미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 혼자 잘 버틸 수 있을까?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50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죽음 앞에서 정미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우던 사람, 밥상을 마주하던 사람, 밤에 나란히 누워 잠들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없었죠. 거실 한쪽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조문객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 화환 받침대, 검은 리본이 달린 근조 화환 몇 개, 그리고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정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의자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70년을 살아온 몸, 이제 혼자 이 몸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미자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겁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49제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며느리는 손님 접대만 하고 뒷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면 되죠라는 말과 함께요. 정미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얼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죠.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정미자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 보였죠.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정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어요. 거실로 돌아온 정미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 자주 읽던 책,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있었죠.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필체가 보였어요. 미자에게 힘들 때는 이 페이지를 봐라. 정미자는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소유자 이름 정미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미자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를요. 그래서 준비했던 겁니다. 아내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요. 고마워요, 여보. 정미자는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선물,
잘 쓸게요. 꼭 잘 쓸게요. 이 순간 정미자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슬픔 속에 감춰져 있던 어떤 결연함이 피어올랐죠.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어요. 향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연기도 사라졌죠. 방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방을 채웠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요. 49제가 완전히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직후 집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 정우진과 며느리 박수연은 부엌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미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실 건 아니잖아. 당연하지. 우리도 애들 키우면서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 건데?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정미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눈빛, 의무적인 명절 인사, 형식적인 존댓말, 모든 것이 가식이었어요. 아들 정우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봤죠. 손을 비비며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기 할 말이 있어요. 정미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뭐니, 그게 엄마, 이제 저희랑 따로 사셨으면 해요. 정우진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고개를 완전히 숙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49제가 끝나자마자 내쫓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고요. 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집도 좁고 엄마가 따로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편하게. 정미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움찔했죠. 엄마 혼자 계시면 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잖아요. 저희 눈치 안 보시고 내가 언제 너희 눈치를 봤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박수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미자를 보며 짐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없었죠.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짐 정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챙겨드릴게요. 수연은 이미 정미자의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고 있었어요. 옷을 꺼내 침대 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듯 능숙하고 빨랐죠. 어머니 물건은 여기다 모아둘게요. 짐은 간단하게 챙겨주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정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옷장의 절반을 비워놓았어요. 50년간 모아온 옷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무심하게 바닥에 던져져 있었죠. 정미자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웃을 뿐이었어요. 그 웃음은 슬프지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수연은 그 웃음을 보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웃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재미있다니요?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싶어서.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으면 남이구나. 내가 바보였지. 평생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는 짐이었구나. 정미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서류였죠. 건물 등기부등본. 그녀는 그것을 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 챙기셨어요?
그럼 이제 짐 싸세요. 내일 오전에 나가시면 돼요? 내일? 네. 너무 늦으면 저희도 방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 방은 아이들 공부방으로 쓸 거예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수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요. 정미자는 홀로 남아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50년간 살았던 이 집, 아들을 낳고 키운 이 집, 손주들을 돌본 이 집,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미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었죠.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를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자유로워졌다. 다음 날 아침 정미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50년간 모은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라고 했으니까요. 정미자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저 벽지는 10년 전에 직접 발랐고 저 커튼은 5년 전에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것이었죠. 저 화분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키운 것이었고 저 액자는 손주 사진을 직접 넣은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이곳에서 수천 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던 기억이 떠올랐죠.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기억도요. 손주들이 왔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이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싱크대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았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쓰는 방이었지만 예전에는 아들 정우진의 방이었어요. 저 책상에서 숙제하던 모습, 저 침대에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간호하던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정미자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아들의 오래된 공책이 있었죠.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미자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아들이 어렸을 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이미 계산적이었을까요?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어. 아이들은 다 순수하니까. 정미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상황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비를 벌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어머니는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요. 거실로 돌아온 정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소파도 15년 전에 샀어요. 남편과 함께 가구점에 가서 고르던 기억이 떠올랐죠. 이거 편해 보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텔레비전, 책장, 식탁, 의자, 화분, 액자,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정미자의 인생 그 자체였죠. 며느리 수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죠. 어머니, 다 챙기셨어요? 응, 그럼 나가실 준비 되신 거예요? 그래, 어디 가실 건데요? 혹시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셨어요? 정미자는 웃었습니다. 고시원이라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고시원에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원룸도 아니고 고시원, 가장 싸고 좁은 공간이요. 걱정 마라, 갈 곳 있다. 어디요? 내가 알 필요 없다. 수연은 표정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쏘아붙인 거였죠. 지금까지는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했는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내가 어디 가든 내 상관 아니지 않니? 너는 나를 내보내고 싶어 했고 나는 나간다. 그걸로 끝이다. 어머니, 정미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죠.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요. 잘 있어라. 정미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집을 향해서인지 아들 부부를 향해서인지 알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맑고 화창했어요.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미자는 심호흡을 했죠. 이제 시작이다. 아들 정우진이 뒤늦게 현관으로 나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실 건데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필요하면 내가 연락한다. 엄마, 정미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진아, 내 엄마,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냥 실망했을 뿐이다. 정미자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수연은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정미자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든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 정미자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공손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여사님, 지금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파트 정문 앞이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미자는 길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이 없었죠. 대신 무언가 단단하고 냉정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야. 5분 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정미자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 실장입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죠. 정미자는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백미러로 정미자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사님,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사 준비는 모두 끝나셨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정미자는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을 가리켰죠.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십니까? 네, 필요한 건 다 가져왔어요.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정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간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죠. 차가 신호등에 멈췄어요. 그 순간 정미자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아파트 입구에서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죠. 시어머니를 내보낸 지 불과 10분도 안 되었는데요.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구나.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정미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향했죠.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번화가였어요. 정미자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었죠. 여사님, 곧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대형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15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해 있었고 위층에는 사무실과 학원들이 가득했죠. 김 실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미자는 천천히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죠. 이게 내 건물이구나. 건물 입구에서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미자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여사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관리소장 이동훈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혀요. 여사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미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평생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던 정미자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여사님,
펜트하우스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죠. 정미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70대 노인, 주름진 얼굴, 흰머리, 초라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펜트하우스 입구였습니다. 이동훈 소장이 문을 열어줬죠. 어서 오십시오, 여사님. 정미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주방, 침실, 서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정미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빌딩, 도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사님, 만족하십니까? 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마워요. 이동훈 소장과 김 실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정미자는 홀로 남았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나 살았어요. 정미자는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였죠. 봉투를 뜯었어요. 남편의 필체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미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먼저 가서 평생 고생만 시켰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준 당신 정말 고마웠다. 내가 이 건물을 당신 명의로 해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효자였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사람은 변한다. 특히 돈과 생활 앞에서는. 이 건물은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온다. 당신 혼자 쓰기에 충분하다. 절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당신이 힘들 때도 아들이 도움을 청할 때도 이 건물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랑한다, 미자야. 당신의 남편. 정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죠.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정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겠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정미자는 소파에 깊이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의 야경이 아름답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아들을 버리는 건 아닐까? 정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이름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어쩌면 아들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머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만약 진짜 찾고 있다면 진작에 전화했을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였어요. 집을 나온 지 8시간이 지났죠. 아들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없었어요. 정미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였구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당연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정미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음식이 도착했고 정미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죠. 텅 빈 식탁, 맞은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정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맛있었지만 왠지 목이 메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구나. 정미자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었죠. 시어머니가 무슨 드라마를 봐요라는 눈초리 때문에요.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밤 11시 정미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폭신한 침대였습니다. 고급 침구도 있었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50년간 남편과 함께 잤던 딱딱한 침대가 그리웠습니다. 적응해야지. 이제 이게 내 삶이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들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나? 이 건물 이야기를. 하지만 곧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절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맞아. 남편 말이 맞아. 만약 아들이 이 건물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미자는 상상했습니다. 아들이 건물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태도가 180도 바뀌었을 거예요.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건물 때문이죠. 재산 때문이에요. 역시 남편이 현명했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거야. 정미자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들이 나를 버렸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뿐이야. 새벽 2시 정미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세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걱정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마 편하게 잘 자고 있을 거야. 이제 시어머니 없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 정미자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강제로 잠들려 했죠.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미자야, 잘 지내.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 잘하고 있어. 당당하게 살아.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요, 여보.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정미자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부은 눈이 보였어요. 힘내자.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이야. 정미자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도시는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정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정미자로 살자. 과거는 잊자. 아들도 며느리도 그 집도 모두 잊자. 해가 떴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자는 펜트하우스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계획했죠. 이동훈 소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물 운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사님, 이번 달 임대 수익은 3,200만 원입니다. 모두 여사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정미자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죠. 이 돈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사님 소유의 건물이니까요. 정미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70평생 쪼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온다니요. 여사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가구, 가전제품 뭐든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여사님께서 건물을 직접 둘러보시겠습니까? 임차인들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다음 날 정미자는 이동훈 소장과 함께 건물을 돌아봤어요. 1층 브랜드 매장, 2층 카페, 3층 헬스장, 4층부터 14층까지 사무실과 학원들이 있었죠. 임차인들은 정미자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정미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나도 이제 건물주구나. 건물을 돌아보며 정미자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이 건물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며칠 후 정미자는 오랜만에 외출을 결심했어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싸구려 옷만 입었던 그녀였죠. 이제는 달라도 됐어요. 의류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무엇을 찾으세요? 편한 옷이요. 나이 든 사람이 입기 좋은 거요. 직원은 여러 옷을 보여줬습니다. 정미자는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소재,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이거 얼마예요? 80만 원입니다. 정미자는 움찔했어요. 평생 옷 한 벌에
5만 원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살게요. 네.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요. 정미자는 세 벌을 샀어요. 총 24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어요. 더 젊어 보이고 더 당당해 보였죠.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정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백화점을 나오며 정미자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정미자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었어요. 정미자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건물을 관리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에스테틱 샵에서 직원이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어머님,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네. 조금만 관리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정미자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70대지만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가벼운 운동을 했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김선이었어요. 그녀는 정미자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70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다니요. 늦었죠. 천만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정미자와 선희는 자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 가족, 꿈에 대해서요. 정미자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사실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제 사업도 있고 제 삶도 있고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결국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누구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정미자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느 날 정미자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클래스였죠.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붓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죠. 정미자 씨, 정말 센스가 있으세요. 정미자는 웃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새로웠어요.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이었죠.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를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어. 어느 주말 오후 정미자는 건물 2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혼자 걷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미자는 라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한 잔도 사 먹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성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못 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미안해. 다음에 갈게. 정미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누구나 바쁘게 사는 거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야. 카페를 나와 건물 3층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강사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성실하세요. 운동이 좋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지고요. 그럼요. 꾸준히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요가 매트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근육을 이완시켰어요. 70년을 살아온 몸이었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탈의실, 좋은 샴푸와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미자는 천천히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행복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발코니로 나가 석양을 바라봤죠.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미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샐러드와 연어구이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메뉴였죠. 항상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끓였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죠. 정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에세이였어요. 한 여성의 50년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정미자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잠들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미자는 더 읽고 싶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정미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자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여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겠죠. 고시원이나 쪽방에서요. 아들 눈치 보며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정미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쫓은 건 아들과 며느리지만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아니, 이미 지켰다. 그녀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어요. 소유자, 정미자, 이 건물의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여성이 아니다. 나는 100억 건물의 진짜 주인이며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미자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당당하게 살겠어.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요. 오직 나를 위해서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정미자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우진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정미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이라니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화를 하면서요. 걱정 마라. 잘 지내고 있다. 어디 계신데요? 혹시 불편하신 건 아니세요? 내가 알 필요 없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우진아,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내보냈고 나는 내 길을 찾았어. 그걸로 끝이다. 어머니, 제발이요. 수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정미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반성은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정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의 연결이 끊어진 거야.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죠. 정미자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정미자야,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 누구에게도 지지 말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미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새로 산 옷을 꺼냈어요. 세련된 베이지색 재킷과 편한 바지였죠.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미자는 결심했죠. 이동훈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오늘 건물 전체 회의를 하고 싶어요. 임차인 대표들을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오후 2시에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예요. 건물주로서 당당하게 나서기로 했죠. 오후 2시
정미자는 건물 3층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차인 대표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미자를 보며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정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임차인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건물에서 편안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 임차인이 손을 들었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혹시 확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미자는 이동훈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이 대답했죠. 현재 검토 중입니다. 곧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정미자는 임차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했죠. 회의가 끝나고 임차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정미자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뿌듯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여보, 봤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정미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이막으로 열렸습니다. 자유, 독립, 존엄을 되찾은 정미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